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치면 신이 나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오셨어요. 이 강좌는 목사님도 오시고 스님도 오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직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문제가 행복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로 치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을 그냥 의미 없게 만든 것이 아니고 10년 넘게 제 마음속에 담고 있고,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철학 교수로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행복지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반을 하게 되는데, 뭐 1시간 반에서 무슨 자격증이냐 그러지만 우리는 3급이에요. 3급. 여러분이 3급 과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다른 자격증에 10시간 못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교재가 집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선생님 그 행복지도사 책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행복지도사. 예, 저 책인데 지금 이 책이 처음에 작년도 7월달에 출판이 됐거든요. 출판돼서 한 달 만에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 그 서점에 풀린 게 다 품절이 돼서 다시 뉴 행복조사로 출판이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이 책은 거의 없는 책을 받으셨어요. 센터에 초창기에 준 책을 받으셨는데 오탄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은 차이가 없고 오탄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책을 오늘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행복지도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급도 행복지도사 3급이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실 분은 2급 과정으로 들어오시면 5주 과정으로 3시간씩 해서 획득하게 그렇게 깊이 있게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58차, 59차 작년 7월달부터 그렇게 행복지도사를 비롯한 자격증 과정이 진행되어 왔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직자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의 교수들, 외래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평균 학력이 학사죠. 우리 행복지도사는 평균 학력이 석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도 박사분들이 한동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행복에 관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왜 행복이냐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책이 제가 여기에 준 자료인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죠 지금은. 근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저거예요. 국민행복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첫 번째가 행복이에요. 국민행복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행복지도사냐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통치 이념이 행복한 정부, 행복한 국민 그거예요. 또한 지금 저 옆에 보이는 행복교과서라고 하는 저 책은 서울대학교의 문영인 박사님 계십니다. 전에 교과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작년도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저분이 서울대학교의 교수들하고 같이 행복연구소를 만들었고 행복연구소에서 교재를 집필한 것이 바로 저 행복교과서입니다. 행복교육사 과목을 강의 들을 때 저 내용에 대해서도 또 터치가 자세히 됩니다만은 오늘은 행복지도사니까 행복지도사에서 왜 행복지도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이념은 전국에 영향을 줍니다. 전국에. 이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교육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영인 박사님. 한국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점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행복교육이다 이거예요. 행복교육. 그래서 저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행복교과서 저게 서울 시내 중고교회에서 15개 학교에서 2011년 2학기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지금 2013년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일반화되는 추세입니다.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교과서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무례하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 적개심,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교육의 뭐 관점을 바꾼다든지 또 뭐 같이 이렇게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9가지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봐도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수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방향도 행복교육.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가의 대표인 대통령도 행복정치.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을 포커스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봐도 성경 산상본 그렇죠, 목사님? 그 내용은 전부 행복에 대한 이야기. Blessed is the person.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blessed, 복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행복 이야기예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골든 룰이다 이거예요. 황금 룰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설교 속에도 복을 이야기하신다고. 스님들도 그러죠. 여러분 복되게 사세요.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그 핵심되는 내용은 전부 복이에요.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 드리면서 지옥 가세요. 뭐 이러는 스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도 그래요. 신부님들도 역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왜 행복이 화두가 돼야만 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태여 지금이냐 이거예요.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 게 왜 그러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0세기와 21세기를 나눠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20세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불안의 시대였어요. 왜 그랬죠? 1901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을 생각해보면 그 100년 동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바로 1900년에 나타났어요. 2차 세계대전도 1900년대에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일본 패망하고 독일 패망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줄 알았죠.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남쪽에는 16개 나라가, 세계 16개 나라가 오고요. 북쪽에는 러시아군, 소련군, 중공군 뭐 이렇게 해서 베트남도 갔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한 20개 나라가 다시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계전쟁 맞죠? 그건 세계전쟁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세계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거 역시 우리 한국과 북한만 해서 싸움이 아니니까 세계 강대국이 같이 모여 싸웠으니까 그것도 3년 반 동안. 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뭡니까? 중동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아랍이 10개국이 그냥 이스라엘하고 막 대판 싸움을 붙는데 이게 6차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월남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월남 전쟁이 또 끝나고 나니까 안 됩니다. 또 터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죠? 그거 끝나니까 또 터지죠. 이라크전, 걸프전. 기억나시죠? 그게 2000년대에 되기까지 그 100년 동안 전쟁이에요. 자, 전쟁이 오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가 된 것이 20세기라는 거죠. 이거는 사회학자들의 진단이면서 정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저는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에서 봐도 20세기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니체같이 무신론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총알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니까 기도하다가 죽잖아.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그런 게 없어야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그 600만 유태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물론 자기들이 땅이 없고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까 언제든지 금붙이갖고 이동하면서 그걸로 팔아가지고 돈을 해야 되니까 화폐는 남의 돈이 되버리면 남의 나라가 못 쓰잖아요. 그러나 금붙이는 쓰잖아요.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싸들고 다니니까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나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되더라도 우리 역시 이쪽으로 쫓겨가고 집시민족처럼 저리 쫓겨가면 우리 역시 금을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민족이든 간에 200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내 나라가 없이 내 땅이 없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려고 해도 히틀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붙잡혀서 그냥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자로. 그래서 사람 기름은 짜지 않습니까? 비누 만들고 말이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해결 안 해주니까 아 하나님 정말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막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바로 불안의 시대였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나타난 반동으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등장한 하나의 큰 핵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0세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걸 써먹었어요. 성공이 success. Yes, I can. 그래서 1900년대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성공 써붙이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여기도 성공 써붙이고 전투에 발 담그고 우리 성공합시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구단 외워야 성공한다 그랬고요. 영어 단어 많이 외워야 성공한다 그랬고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불안하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면 힘이 있잖아요. 포탄 떨어져도 성공하면 돈 많으니까 남의 나라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20세기를 지내면서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공부한다고 미쳐가지고 내 소중한 청소년기를 놓쳐버렸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감, 자괴감. 여기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초의 목표는 신혼부부 때 결혼 초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새빵살이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모았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벌써 집들이 오라고 막 불러요. 가보니까 아파트를 샀다는 거야. 20평짜리. 그걸 보고 막 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남편하고 상의하죠. 여보 우리도 10년 안에 아파트 사서 옵니다. 그때부터 어떡하죠? 안 먹고 안 써고 놀러 안 다니고 허리띠 꽉 졸라매고 그렇게 살아요. 저축통장, 재형저축통장 하나 개설해가지고 열심히 저축하고 10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 20평 얻었어요. 샀어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죠. 집들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방이 좁다. 거실이 좁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자기들은 35평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때 목표가 또 어떻게 되죠? 35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들이 하는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또다시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10년을 또 모았죠. 나이는 이제 50이 돼갑니다. 그래서 한 35평 아파트를 옮깁니다. 화장실 몇 칸짜리가 됐죠? 1칸짜리. 그리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명령합니다. 쫓겨났어요. 결국 그 인생이 죽어라고 뛰어다닌 그 인생이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변소득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변소득한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뛰었나?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는 부모를 몰라해. 자기는 샌드위치예요. 위로 부모님 숨길 줄 알았다고. 부모님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드리고 부모님 명절 때 챙기고 다 했는데 왜냐면 자식들은 명절 되면 GA하고 월남을 간다나 외국을 간다나 그리고 명절 때는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른을 공경했는데 자식들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던져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대접해주고 죽으라고 숨겼는데
자기 밑에서는 자기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공부 가르쳤는데 결국은 내가 고생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잘 키우면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래. 해외 동포. 명절 때 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야 돼요. 해외 동포 안녕하시오.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아시죠? 그죠? 잘난 나무는 산에 있을 수가 없어. 뽑아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자식 성공하라고 다 투자했어.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돈 다 논밭 다 팔아서 줬더니 이놈은 나중에 부모 덕을 모르고 지 잘난 맛으로 성공한 줄 알고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처박아 놓으려고 양로원 갖다 처박아 놓고는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소외감, 절망감 이런 것이 성공은 행복이 아니구나. 이게 20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울이잖아요. 20세기가 끝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이 우울의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냈더니 자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2011년도에 130만 명. 여러분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왜요?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입니다. 아직 5천만이 안 됩니다. 근데 5천만이라고 칩시다. 5천만 가운데 100만 명이라 해도 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130만 명이면 40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불면증에, 조울증에 이런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서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20세기 성공신화로 전부 교육이 그랬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어른들도 무조건 땅, 논밭 다 팔아서 소 팔아서 자식들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걸로 몰려가다 보니까 전부 달려갔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평소에 정말 연예인인데 진실되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냥 인생을 끝냈어요. 고등학교 선거 나와서 열심히 정치해서 어느 날 대통령이 된 분도 있어요. 그분도 뛰어내려 버려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대재벌이 된 분이 있어요. 정아무개 씨. 그분도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 사건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예. 연예인으로 그 사람 한번 나와서 한번 막 몇 억씩 두루룩 도깨비 방망이처럼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도 성공했지만 자살하더라는 거지. 상고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왔던 대법관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막 멀쩡하게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학력이 얼마나 중시되는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학력이 중시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돈도 결국 전부가 아니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대한민국에 막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을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살아주세요.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내가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그 다음 나를 치워주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행복 지도사가 되신 후에 돌아가실 때 깨끗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그냥 주무시다가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눈도 떠보고 안 떠지면 손가락으로 수술하고도 떠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생명이 생명, 살생자, 날생자, 목숨, 명령명자 그러니까 명령받은 그날까지 여러분 눈 잘 뜨고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녁에 잘 주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치워주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치워야죠. 즐겁게. 근데 흉하게 죽으면요 치우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무서워져요. 그 인생이 밤낮이 떨어져요. 며칠 동안 막 고민을 해버려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제초제 있죠. 제초제 먹고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예. 그분은요, 입술이 새카맣게 탑니다. 입술이 새카맣게 타요. 그리고 눈동자가 완전히 노랗게 됩니다. 이 위에서 살이 다 눈으로 막 뿜어져요. 그래서 눈동자가 노랗게 황달처럼 돼버리고 입술이 이게 새카맣게 타서 죽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죽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올 때는 알고 의식이 탁 가버리면 또 쓰러져요. 있다가 결국 죽는데 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봤고 등등.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된다. 정말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위험한 분들이 정말 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래야지. 아휴, 참 더럽게 죽었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스테인 그 판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 올려놓고 호수로 그냥 막 물을 뿌려놓고 그냥 빗자루로 막 썰어버리고 그 시체 위에 그럴 수밖에 없어. 막 터지고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겉으로 볼 때 여배가 이렇게 나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 지도사가 돼서 이 사회를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만 되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다. 대통령이 그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사람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에서 행복을 막 강력하게 쏘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오늘 힐리코드네이터 저 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 자살 안 해요. 슬픔, 우울, 실패, 좌절감, 열등감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내가 발견하고 끄집어내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단한 힘이 그 매력적인 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혹시 시력이 나쁜 분 계십니까? 이건 몇 개인지 안 보이는 분. 이게 몇 개입니까? 3개. 예, 주목한 개죠? 자,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중도 실명 장애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몇 개입니까? 모르겠는데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경을 썼던 어떻게든 보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맷돌 갖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믹서기? 왜요? 음식에 특히 혀암, 설암이 걸리면 침을 못 삼킵니다. 물을 못 마십니다. 당연히 음식 못 먹죠. 그러니까 이 혀를 잘라낸 분들은 너무 불행한 거라. 인생이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침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여기 침 흘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맷돌로 갈아야 돼요. 갈아가요. 또 그걸 봉투에 넣어야 돼요. 튜브에 넣어서 달아놓고는 꾹 짜가지고 이 섭간한 대로 이리 뭐 국물에가 여기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여름에 그게 쉬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물 말이죠. 뭐든지 집어넣으면 안 쉬어요. 소화가 되고 발효가 되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자동 시스템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냉장고도 있고요. 이 안에 뭐 간장통도 있고 냉장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자동 발효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내십니까? 전기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저한테 내주세요. 자, 이거 안 내고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진 신체를 갖고 있는 내가 조금만 생각을 끄집어내면 불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적은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메리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행복지도사라고요. 박수. 그래서 행복지도사가 여러분들이 되는 건데 행복지도사는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왜 행복지도사가 됩니까? 이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냥 교수로서 지식만 넣어줄 게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하나 맡을 게 있네요. 예, 그래서 21세기 우울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울의 시대는 답이 우울증 환자한테는 답이 약이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는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울합니다. 맞았죠? 예. 그리고 그 약에 취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늘 자고 깨어나면 손이 반쯤 나가가지고 흔들흔들 이렇게 합니다. 일 못해요. 자, 어떻게 치료할래요? 이 사람들. 마음적으로. 제가 약을 드리겠어요. 제가 약을 빼덩이 약 조제한 거. 자, 약 한 봉다리에 120만 원씩 할부 12달러 팝니다. 오늘 받아가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약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특별히 120만 원 12달인데 오늘 다 깎아서 공짜로 드립니다. 박수. 아셨어요? 공짜 약이에요. 예. 그 공짜 약은 뭐냐? 따라하세요. 행복이다. 행복. 행복이에요.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거 이야기해주면 자살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자살이 거꾸로 살자가 돼버려요. 행복이라는 것만 뜯어주면요. 그래서 이 행복 비타민, 행복 바이러스 이것만 딱딱 넣어주면 그 사람의 삶이 확실히 바꿔집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법무부의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로 꼭 제가 교육을 해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또 법무부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난 안 돼. 저놈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됩니다. 사람은 100번 바꿔집니다. 얼마든지 변화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좋은 놈이 나쁜 놈 될 수 있고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 하나 만나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누가? 그 있잖아. 왜 글 쓰는 사람 우리 한국에 누구지? 엄마는 덕설고 갑자기 한석봉. 석봉이 이야기 속에 보면 아버지 등장이 안 해요. 군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석봉이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 호르몬이 속에서 호르몬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호르몬이가 키우는 자식.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공해요. 아주 막 글씨 하나로 그냥 일평생 살아먹어요. 지금도 살아있어. 보셨습니까? 한석봉 씨? 못 봤잖아. 그런데 우리 입에서도 한석봉 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너무 예뻐. 난 그 사람 내 며느리 잡고 싶어 죽겠어.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어가 훔쳐보고 싶어. 보자기 보쌈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정말 김연아 같이 이쁜 아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주 훌륭한 감독과 코치가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보통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뭐 팔에다 뭐 스케이트 타고 태어났습니까? 예? 응애 하고 그때부터 스케이트 탔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서 지도해준 코치와 감독이 우수한 분들이었어요. 김연아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코치 감독 만나면 그만큼만 아니더라도 준하는 만큼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의 선생님들이 서울대학 많이 보내요. 아이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수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우수해요. 쉽게 잘 가르쳐요. 쪽집게로 찝어서 가르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좀 선생님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안 가르치고 안 나오는 것만 자꾸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머리는 터질 만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은 많이 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데 정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대처수상 얼마 전에 타계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영국을 아주 멋지게 통치해 나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실업률이 높고 다시 공산주의 될 뻔했던 영국을 자본주의 사회로 민주주의 국가로 잘 유지했던 사람이 대처수상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다 잡은 여자예요. 그 이전의 왕과 수상은 뭐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같은 조건이지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질 거예요.
행복 지도사를 만나면 실망, 좌절, 우울, 열등 이런 사람들이 삶이 터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셨죠? 네. 바로 그것이 행복 지도사입니다. 우울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은 하나다. 무슨 약이다? 감기약. 행복약. 행복약이 아니면 절대 치료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행복약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약은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약은 아무 데서나 팝니다. 슈퍼마켓 가도 있고요.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발견했습니다. 자, 행복에 대해서는 행복의 개념 정리입니다. 행복이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불교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서양 종교적 관점과 동양 종교적 관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양적 관점과 동양적 관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서양적 관점은 영어로는 God-centric worldview라고 해요. God-centric worldview.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 세계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낼수록 평화롭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수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적 관점이고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 이야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행복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좀 멀어서 가버리면 하마르티온, 그죠? 이라고 하마르티온이라고 하는 게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딱 쐈을 때 저 관역을 향해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목표는 이렇게 가는 것인데 살짝만 빗나가도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대로만 가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요. 서양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행복에 반대된다는 개념 속에 불행이 있는데, 불행하려면 하나님을 떠나라. 그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진감, 고통을 당하느냐, 등로병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그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불경건하게 이런 거예요. 등등.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졌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동양적 관점 또는 불교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중요해요.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미륵불도 이야기해요. 미륵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구세주하고 같아요. 다음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부처님이 미륵불이에요. 불교에서는. 근데 그 미륵불도 결국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고 부처님이에요. 사람이고 부처님이에요. 이게 불교의 원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승불교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들어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도교하고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교하고 짬뽕된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절에 가면 저쪽 좌측 법당 대웅전 좌측편에 보면 산신각이 있어요. 산신각 아십니까? 예. 산신각에 산신령을 섬기는 거예요. 산신령.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석가 세존불 이게 아니에요. 산신령 할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라고. 이건 도교라고. 도교는 자연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산신이 있잖아요. 산신. 이런 것이 다 불교에 짬뽕돼 버리는데, 원래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이분이 부처님이에요. 원래 부처님. 그분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딱 뜨면서 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깨달아 보니까, 물론 뭐 태어나서 뭐 8일 만에 그 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예요. 내가밖에 없더라. 돈을 깨달으면 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결국은 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있는 거지 비교가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무상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교리는 뭡니까? 다 잊어버리라. 해탈. 다 벗어 던져라. 욕심도 벗어 던지고 생각도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 대해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도만 닦아라. 불교에서 도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그러죠. 열반 극락. 근데 여러분 극락이라고 하는 게 영어는 the greatest pleasure place 아주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본래 극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란 말은 필공자, 공이에요. 공의 세계예요.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간다 이겁니다. 무의 세계로 간다 이거예요. 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는 평생 2차원의 개념이에요. 공은 4차원의 개념이에요. 평면의 개념이 아니고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이 없어. 공간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게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분이 강조한 게 뭘까요?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웅다웅거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저 사람이 곧 부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참 좋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우하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뚱아리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율법은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 옛날에 다 이야기했던 가르치는 분들이 뭘 말했느냐?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웃 다저난로가 가지스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의 아가페라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기억하십니까? 그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되는 행복의 최고되는 조건인 사랑. 동양적 관점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 자비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 같아요. 자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버지, 아버님, 아빠 이러잖아요. 미국 가면 안 통합니다. 그거. 미국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Daddy, Father, 파파 그런단 말입니다. 일본 가도 파파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 중국 가면 뿌 그래. 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거나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관점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걸 다 파헤쳐 보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 말이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행복에 대한 종교적 개념이고 사회의 동양과 서양 이런 지리적 차원에서의 개념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런 질문합니다. 고등 종교는 합니다. 가짜 짝퉁을 이건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짝퉁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를 아십니까?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죠? 내가 알려드리죠. 하고 데리고 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구설해야 되겠습니다. 300만 원짜리 한 번 하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돈 없는데 카드를 끌고 있어요. 12달 카드가 됩니다. 저는 공짜로 해줬죠 방금 120만 원짜리. 그죠? 근데 그게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고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오죠. 와서 자매님 600만 원짜리 또 해야 되겠습니다. 또 끊어요. 이
이번엔 24개월로 그러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 내놔요. 이래가지고 집안을 망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살리는 겁니다.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는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종교 기독교가 길을 줘야 되고요. 기독교가 생명을 줘야 되고 기독교가 진리를 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혼나버리면 이제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신학대학 윤리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소경이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로 빠진다. 많이 있으면 내려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막 가슴이 섬찟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디로 가느냐? 이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정자가 딱 수정하는 순간부터 영이 싹 들어온다. 영혼이 사람 육체 속에. 그래서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일정한 공간에 갇힌다. 그렇죠? 갇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 재림할 때 이제 그걸 연옥스, 가톨릭에서 연옥스라고 그래요. 연옥 있던 갇혀 있던 그 영혼이 여기에 싹 나오죠. 나와서 썩어 있는 육체 덩어리와 합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들림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건 기독교적 개념이고 불교는 그렇지 않죠. 불교는 이 땅에 잘 못 살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자손들한테 두들겨 맞고 학대를 당하다가 온유월 가마솥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고기 안 먹는 거예요. 왜? 조상을 먹을 수 있잖아. 조상. 자기 조상. 저는 철학 교수였기 때문에 관상을 보여줘요. 오늘 관상 보시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관상 봐드릴까요? 전생에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전생을 봐드릴까요? 전생에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전생에 지금 콧잔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전생에 잘 사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불교의 1과 3세는 전생이 오늘 현생의 결과예요. 현생의 결과는 미래 내세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전생에 내가 심어놓은 업보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화색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 참 인상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전생에 좋았다니까. 잘 살았다니까. 지금 잘 사니까 이게 어쩐지. 만약에 지금 잘 못 살면 소주병 5병 앉혀놓고 이놈이 먼저 먹은 건지 이게 먼저 먹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냉장고. 그래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밤에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아침에 깨다 그러는데 여보 나는 어떻게 이상하다. 밤에 화장실 물만 열면 불이 묻었다. 이런 남편하고 살면 참 불행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얼굴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전생에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행복지도사가 되겠다고. 행복지도사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조사 창시자가 오늘 7시부터 알던 그 창시자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예명숙 박사님 행복조사 강의하는데 근데 저한테 배워서 하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7시 오는 분은 그분 강의 들어야 돼. 짝퉁 강의. 그래도 행복조사 자격증 받거든. 그러면 똑같은 자격증 받는데 이왕이면 창시자한테 자랑할 수 있어. 나 말이야.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조사 창시자 김용진 교수한테 직접 강의 듣고 받았어. 이 자격증이 말이야. 이거 하면서 이 자격증이 그 자격증인데 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굉장히 바빠요. 제가 외부 강의 잘 안 나가요. 작년 재작년까지 강의 많이 나갔어요. 작년도에 제가 책을 한 20권? 이런 책을 한 20권 썼습니다.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머리카락 5개 반 빠졌어요.
이번 5월달에도 그 힐링 코디네이터, 행복 코디네이터 그리고 행복학 특강 이 책을 제가 집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우리 행복조사 과목이 강의를 해요. 대학교에서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행복 코디네이터 과목이 15주 강의로 지금 38개 대학 대한민국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격증을 지금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소중한 겁니다.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37만 원입니다. 김희정 선생님. 근데 얼마나 했지? 12만 원이죠? 자격증? 아니 이거 12만 원이죠? 이거 정부에 37만 원 등록된 겁니다. 25만 원이 지금 한시적으로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37만 원이에요. 12만 원으로 지금 최소 정부 세금하고 교재비하고 자격증 발급 및 신분증 만들고 이런 비용 해가지고 12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저도 만났고요. 즉, 자 불교적 관점이든 기독교적 관점이든 우리의 출발점부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지금 잘하면 그거예요. 지금 잘하면 좋은 생 만나게 되고 지금 못하면 아주 힘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옥 간다, 뜨거운 불못 쓰러 간다는 거나 개로 튀어나가지고 온유월에 저 개구이 막 뜨겁게 막 푸치는 끓이잖아요. 그래가 가마솥에 넣고 끓이잖아요. 그죠? 그거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과 설명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행복주사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김용진 교수의 그 얼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번 스마일맨, 2번 안 스마일맨. 어떤 거예요? 스마일맨. 2번 스마일맨이에요. 다 스마일맨 되셔야 됩니다. 막 그냥 자 지금부터 우선 시작!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밤에 그러면 안 돼. 자꾸가 시내버 타고 가다가 그렇게 해봐요. 그 사람 와인가 그래. 직장에서 자 우리 한번 웃읍시다. 박장조사 합시다. 하고 하면요 한 분은 좋아하지만 두 번째 분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행복 지도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차원 있게 합니다. 험하게 효과 있게 이빨 4개만 내밀어. 저는 운전하다가도 한다니까요. 운전 시작하다 입에서 한 맞으면 그러다가 신호등이 앞에 딱 서면 또 치다 그죠? 그러면 걱정하기 시작하고 고민합니다. 그럼 그 창문 내리고는 뭐 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도사입니다. 근데 그분 하루 종일 이제 즐거울 거예요. 왜요? 남 모르는 사람이 웃었잖아. 근데 아가씨 보고 웃으면 안 돼. 아가씨. 내가 오늘 신랑감을 놓쳤어.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붙잡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 저를 보고 시작. 연습하죠. 학문적으로 행복에 대한 것은 행복지도사 2급 과정에서 공부합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으로 다 달라요. 사회복지, 의료 쪽에서 다릅니다. 신학 쪽에서 달리 설명하고 다 달리 설명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확연하게 행복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2급, 1급 과정에서 심화교육을 합니다. 만약에 행복조사 3급을 받으신 다음에 행복교육사나 행복상담 다 신청해서 다 자격증을 확보하시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정부에 등록됐다고 했죠? 네? 예. 예를 들면 자살 예방 교육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격증, 웃음 치료사 이런 거 있잖아요. 등록이 안 됐어요. 정부에 등록이 안 된 자격증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도 많이 활동하죠. 네. 초중고등학교 지금 요즘 뭐냐면 폭력 예방하고 자살 예방이 심각해요. 그 과정에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은 2급 과정으로서 길러야 돼요. 그냥 쉽게는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이분들은 이미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자기가 생명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코칭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로스웰과 코언이라는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한 측정을 행복 지수로
수치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한 거예요. 많은 항목을 거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근접한 수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러셀과 코언의 이 행복 지수 측정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나 자신의 행복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습관 많이 하세요. 그걸 보고 많이 배우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P라고 하는 것은 personal characteristics라고 해요. 영어로 개인적 특성을 말합니다. personal characteristics.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existence의 이야기,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higher ordernes라고 해서 고차원적인 욕망을 다루는 항목이에요. 자, 이 P라고 하는 것은 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교적이냐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주라 이겁니다. 몇 점 주느냐?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전문을 읽어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오늘 행복주소서 공부하러 많이 왔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행복주소서 공부하러 많이 안 왔네 생각하시는 분들. 예, 요거는 점수를 적게 줘야 돼요. 왜? 긍정적이지 않잖아. 아셨죠? 예. 예. 근데 많이 왔다. 컵에 물이 반 컵 있습니다. 이 컵을 보고 이거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에 지금 1,000원짜리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 1,000원밖에 없어. 이거 어떤 1,000원이나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엄청 달리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복 주소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셨죠? 여기는 김용진 교수가 사교적일까요? 안 사교적일까요? 사교적이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저하고 데이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죠? 네. 이제 두 분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난리 나요. 괜찮습니다. 어제 그저께 힐링 코디네이터 하셨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내 어깨에 손을 딱 얹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내 어깨에 여성이 손을 떡 얹어 사진 찍은 거 우리 가끔 봤어. 자랑스럽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교성이라고 하는 것과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지수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럼 몇 점 줘야 되냐? 20점 만점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김용진 교수는 사교성과 긍정성이 몇 점 정도 될까요? 120점. 에이, 좀 많이 줘봐죠. 몇 점 줄까요? 200점. 그렇지, 200점. 박수 쳐주세요. 행복지도사는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관점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관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 행복지도사는 무조건 긍정해줘야 돼요. 전체 긍정. We are okay. We are okay.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I&U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해요. I&U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잘 하려면 나와 당신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게 하려면 I and it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나예요. 사람이에요. 인격자예요. 근데 it는 B 사람이죠. 비존재죠. 그러니까 그건 너 같은 놈 이거예요. 그런 관계성 다 깨지는 거예요. 행복지도사는 I and U입니다. I and U예요. 나와 당신이에요. 그런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둘 다 긍정이에요. I'm okay, you are okay. 나 더 좋아, 너 더 좋아. 이걸 번역하면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를 번역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달리 하면 도랑치고 가재 죽고 예? 엎어져서 돈 죽고 뭐 이런 겁니다. We are okay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형이 행복주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대단히 잘났대요. 근데 저 사람은 못생기고 못나고 못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안 줘요. 이렇게 120점 주면 좀 다행인데 80점, 70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7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20점 만점에 20점을 줄 수 있는 걸 왜 20점 안 주고 깎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주사는 20점을 주라. 나도 20점 주고. 세 번째 유형은 I'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굴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몸이 약해. 이런 타입.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가문이 좋아. 저 사람 아버지가 막 빵빵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요.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 싫어요.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역시 행복한 세상을 못 만듭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것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에요. We are not okay. 전체 부정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뭘까요? 너 죽고 나 죽자. 한국말입니다. We are not okay.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택시기사다. 그래 골치 아픕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택시기사를 딱 보면서 씩 웃었는데 오늘 불안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빨리 내려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타입이 아파트 1층에 살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기분 나쁘면 휘발유 한통 사다가 쫙 버리고 너나 다 죽을 놈들 하면 이제 그날 다 호로록 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유형 속에 행복주사는 어떤 타입이냐? 1번이에요. 전체 동정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세요. 참 잘하셨어요. 멋집니다.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행복주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행복주사를 크게 하는데 1번은 바로 저게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 특성입니다. Personal characteristics. 이거는 변화 가능합니다. 변화시키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소심한 아이였고 점잖은 아이였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시험 보면 100점만 맞았죠. 네? 아버지 엄마가 소를 뜯겨서 배를 불룩하게 와라 그러면 깜깜한 밤에 개굴 소리 들으면서 산속에 가서 소 풀을 뜯어먹였어요. 해지면요 소풀 잘 먹어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땐 더워서 소도 안 먹어요. 어느 날은 내가 무서워가지고 차에서는 이러는데 깜깜한 밤에 소하고 나무들밖에 없어요. 캄캄한 산 속에서 아버지가 호비를 갖고 가서 배가 불룩하게 해서 오라고 하니 겁이 나잖아요. 요즘 같은 게 그때는 깨를 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 소금을 한 주먹 가져가가지고 소 입을 벌리고 고르면서 빨리 쳐. 그래가지고 소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막 도랑으로 가지고 물어먹는 거야. 물배를 이만큼 채우면 배가 불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고 가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집 앞에 됐다. 외양간을 내라. 외양간을 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을 때 난리가 나요. 자식아. 소가 설살. 외양간 들어가 봐라. 난리다 난리.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제가 순수하게 살려고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자꾸 잔기를 부리기 시작하고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가 시 레인보우라는 시를 쓰잖아요. 선생님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시 속에 보면 My heart leaps when I behold rainbow in the sky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나의 심장은 훌떡훌떡 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The child is far off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 심장이 저 무지개를 보면서 뛰지 않는다면 Let me die. 죽게 해주세요. 나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심장이 뛰는데 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심장이 벌떡거리지 않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 낙동강변에 꽃이 피면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예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역시 행복주사입니다. 근데 그 꽃을 지디기고 가서 목을 톡톡 따가지고 휙 던지고 지나간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자, 두 번째는 생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재산, 뭐 이런 당신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건강, 돈, 인간관계, 내 주변 가족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만족한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만족한다. 그분들은 50점이에요. 아까 20점 줬죠? 그렇죠? 20점 만점? 요건 50점이에요. 5 곱하기 2란 말이에요. 50점을 주는 거예요. 50점. 50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더하면 70점이에요. 이미 70점 따라야 돼요. 이게 행복지수 측정법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과
야망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저 오타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죠? 네. 자존감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요. 높아야 됩니다. 자존심은요? 낮아야 됩니다. 자존심은 밥을 못 먹여줍니다만 자존감은 밥을 먹여줍니다. 왜 그러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그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또 높아져요. 여기는 김용진 교수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신고등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마치고 시골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었어요. 여섯 식구가 그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나와서 그때부터 뭐 동사무소 사원도 하고 장학도실 비밀 공부, 학습지 배달도 하고 나중에 계몽사 가가지고 책도 팔고 수금 사원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할 때 제 몸무게가 48kg, 49kg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때 너무 속수가 돌아가셨어요. 오래 못 사시고. 국민묘지에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통신고등학교 나왔다는 것 그게 열등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열등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저는 저를 존중합니다. 왜요? 남들은 부모의 도움 받아서 공부하고 잘 먹을 때 저는 한 끼 먹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경 야독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시절을 부모의 사랑은 받았지만 경제적인 혜택은 많이 못 받아서 제가 직접 직업전선 나가서 공부하면서 제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10대의 저의 시대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10대는 아주 아름다웠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멋진 시대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 행복학 특강을 강의할 때 그분들 훌륭한 분들 많죠. 독일에서 저 학위해가지고 오셔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독일어는 그분들을 못지않아요.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뭐 제가 하는 한국말은 더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나는 제가 때려보니까 그분들 앞에서 자신감 갖고 강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책을 가지고 와요. 사인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사인을 해줘요. 여러분 다음 카페에 강사뉴스 카페가 있어요. 강사뉴스 카페 들어오십시오. 가입하세요. 하고 거기 등록 신청 게시판에 김용진 교수님 강의 듣고 왔어요. 이렇게 쓰시면 제가 알겠어요. 하고 등록해야지. 그게 강사가 되는 코스입니다. 강사하실 분들은 거기 들어오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21세기의 가장 큰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강사가 해야 되고요. 또 노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90세까지 갑니다. 최소한. 송혜 씨가 87세인데도 강의합니다. 송혜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는 90세, 100세까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뭐 리어카 끌고 일하거나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집니다. 노인으로 살 수 있는 게 강의입니다. 강의하실 분들을 개발하는 곳이 강사뉴스입니다. 강사뉴스 카페 들어오시면 강사가 되는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강사로 훈련시켜서 파견시키는 업무까지 하고 대한민국 특강답사단이 그런 일입니다. 그게 다 우리 협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강사뉴스 카페, 다음 카페, 강사뉴스 카페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강사뉴스. 예, 뉴스. 강사뉴스. 다음 카페. 강사뉴스 신문사도 있습니다. 다 우리 겁니다. 강사뉴스 카페 이렇게 검색합니다. 강사뉴스 카페. 들어오셔서 꼭 그거까지 다시 등록 신청해야 돼요.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현직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명이에요. 우리 한 900명이 안 돼요. 900명이 안 되지만 전부 알짜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일일이 제가 신원조회를 해요. 전화해봅니다. 짝퉁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쪽에 들어와가지고 전화번호 가짜로 올려놓고 우리 정보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짝퉁은 다 아웃시켜요. 자기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람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 김용진 교수는 깐깐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이 로스웰과 코언의 행복지수 측정법은 100점 만점에서 평균 80점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무난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5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 그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 부분을. 그러려면 내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멘토가 누구냐? 행복지도사. 행복지도사가 멘토해주고 그리고 행복상담사가 그분의 갖고 있는 어머러져 있는 그것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행복상담사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행복교육사가 또 해주는 거예요. 행복지도사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맞았죠? 행복교육사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행복교육사는. 행복상담사는 청소년만 아니라 중장년 실버들까지 그분들의 이 고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카운셀링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아까 1교시 때 들었던 행복 나눔사는 우리나라가 나눔의 문제, 쉐어링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특별히 통일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지금 GNP 2,000불짜리가 2만 불이 남한하고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남한은 지금 인구가 5천만 잡고 북한은 1,800만입니다. 1,800만. 그러니까 인구는 3분의 1이 안 되면서도 소득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얼마를 나눠줘야 되냐면 1만 불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통일됐을 경우에. 그래야 평균치가 되나갑니다. 그것도 계속 돼야 됩니다. 한 번만 아니고 매달 10년, 20년, 50년. 북한이 지고 있는 부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000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부채까지 갚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의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겠죠. 난 통일 한국이 없어 하고 돈 다 빼가지고 미국에 붙여박아놓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탈리아처럼. 이탈리아가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제가 그 월스트리트 지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지도 보는데 그거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요. 세계 경제 중에서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지금 이미 망했어요. 디폴트 들어갔어요. 국가 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채가 3,000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1,400조였어요. 1,400조가 불과 10몇 년 만에 한 배 뛰어버렸어요. 갚지는 못할 망정. 늘 이자만 갚아도 되겠는데 이자는 갚는 그냥 한 배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3,0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나오는 거죠. 개인 파산이 결국 국가 파산입니다. 개인이 파산되면 그건 다 국가가 갚아야 됩니다. 그건 결국 세금이 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해결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행복주사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행복 나눔사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빨리 나눔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눔 운동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안 나눠주겠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북한 사람이 통일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막 잘 살고 나는 못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1,800만 깡패가 되고 막 강도가 되고 막 뺏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죠? 담장에 허물어졌는데 이제 저 38선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 넘어오지. 그거 딱 허물어버리고 옆집에 살면 이제는 차고 나면 없어져. 차고 나면 개가 없어지고 차고 나면 바퀴가 없어지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바퀴 빼달 팔고 뭐 이렇게 사람 살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 나눔사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자격증. 탈별 장하르 박사가 행복하게 그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저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저분이 대학 종신직 하버드 대학의 종신직 교수로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저 아이들이 소위 성공하겠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내가 변리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뭐 CEO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하겠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 성공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허무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거잖아. 이걸 바로 멘토링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행복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해요. 하버드 대학에. 그리고 학생을 모았는데 8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이진희 상시고 보시죠. 20개가 넘어요.
예? 저는 이 탈벨 샤하라 박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왜요? 많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분이 2004년도에는 재학생 855명이 메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탈벨 샤하라 박사의 논문 지도를 받겠다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탈벨 샤하라 박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는 현재 노예가 있다. 현재 노예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탈벨 박사는. 여러분, 현재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먹거나 마시거나 취하거나 왜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컷 취하면 전봇대 앞에 가서 바지를 벗어서 걸어놓고 구두를 벽에 삼아 피고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전봇대 앞에 서서 오줌을 누르고 하는데 자꾸 비틀거리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붙잡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괜찮은데 전봇대가 자꾸 전봇대 좀 잡아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산다면 불행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부군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십니까? 술 드시고도? 예. 아이 오늘 밤에 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해주세요. 여보! 당신이 만약에 저 이웃집의 아무개처럼 그 사람은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개집에 들어가자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의 아이들은 개 새식이라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 인생이 그냥 막 그냥 쭈그러졌대. 당신은 집에 들어와 자주니 고마워. 그거예요. 어쨌든 이 현재 노예로서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탈벨 박사 이야기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위 스카이 대학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 미쳐가지고 인생을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성취주의자들. 미래만 위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화장실 2칸을 구하기 위해서 죽자서 다 뛰다가 쫓겨난 직장에서 쫓겨난 인생. 그게 한국의 대다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허무주의자예요. 과거만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부산역 앞에 그 사과밭 그때 사놨으면 좋았을 걸. 해운대 그 모래사장 별거 아닌 줄 알고 내가 안 샀지만 아이고 그때 특발 2200평 그거 22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아이고 바보같은 놈.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나한테 연애 편지 보내던 있어 그에게 또 내가 그 페퍼라던 그 구린 아저씨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떨어졌을 텐데 아이고 바보같은 이렇게 이게 허무주의자예요. 이것도 불행하다는 거지. 결국은 절충주의자. 행복주의자는 절충주의자예요. 탈벨 샤하라 박사는 그걸 이야기해요. 현재와 미래를 절충해라.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거예요. 미래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40년 잘하기 위해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에서 명품강사 아카데미 16기 합니다. 명품강사 아카데미가 1기가 작년 1월 달에 연세대학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15기는 단국대학에서 했어요. 16기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강사해야 되겠다. 내가 강사 되고 싶다 하는 분 오세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 가지세요. 예? 송혜 선생님 50 넘어서 시작했다고 강사. 여러분 제2의 인생을 만드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행복주의자가 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안 넣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탈벨 샤하라 박사가 특별히 이야기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규칙을 세워라. 아까 우리 행복주사는 웃음이 다르다고 했죠? 자, 행복주사 웃음 시작!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웃음을 갖는 행복주사는 날마다 실천 가능한 거죠. 돈 안 들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편 보고 애기 보고 요거예요. 요거 훈련하라고. 습관화되면 또 다른 습관을 붙이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 지도사는 첫 번째는 자존감을 가져라. 자존감은 행복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만 자존감은 자기를 세웁니다. 그렇죠? 열등감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주름살이 패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심장로가 열립니다. 명언이죠? 얼른 적어놓으세요. 예? 자, 행복한 생각하세요. 아 그래 나는 오늘 행복주사 교육받았다. 너무 신난다. 병 간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그 사람의 면상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낯에 그렇지. 웃으면 복이다.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징글러버리고 되는 거예요. 네? 웃으며 사는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스마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예요. 스마일스. S와 S 사이 속에 1마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먼 단어인데 이런 것이 웃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행복 지도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까 탈별 샤르 박사 이야기대로 실천 가능한 거죠? 이거 파란 규칙 세우는 파란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 실천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아셨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반성도 필요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행복주사 창시자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화낼 줄 알고 화나면 막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돌아가서 반성하죠. 누구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10분 안에 이제 딱 스피드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안타깝죠? 네.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뛰어갑니다. 식당 가서 밥을 드시고 오세요. 드시고 7시에 여기 땅에서 시작합니다. 7시에 여기 행복주사 다 들은 분들은 우리 저 예병수 박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앉으세요. 예 박사님이 행복주사 강의를 저쪽 옆방에서 합니다. 들으려면 1시간 들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행복 상담사 강의를 제가 해야 됩니다. 7시부터. 오늘 무조건 듣고 가세요. 자격증 신청하는 거 안 자기도 다 마음이 하려면 하세요. 다음에 37만 원 받을 거니까 그때 하시고 그때도 12만 원 할 때 하시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셨습니까? 예. 자,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째는 사회 안전망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 집에서 자난 7살 아이도 끌고 가가지고 막 입을 두들 말아가지고 성폭행하는 집이 보증이 안 돼. 내 집이 아니에요. 강도집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안전망이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여기서 HC라고 하는 것은 Happiness Constant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겁니다. 미국 가실 때, 캐나다 가실 때 직업을 쓸 때 말이죠. Housewife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예? 뭐라고 써야 됩니까? Happiness Consultant로 쓰십시오. 그러면 미국 시애틀에서는 Happiness Committee에서 최고로 칩니다. Happiness Consultant 하면 변호사 정도의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와서도 직업 변호사 이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우리도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 해피니스 컨설턴트라고 써버리면 행복주로사입니다. 정부에 등록이 그렇게 있어요. 정부에. 예, 해피니스 컨설턴트 그렇게 쓰세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행복주로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행복주로사 많이 받아요. 행복주로사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금년 1월달에 서울대에서 우리가 교수들 모임을 했습니다. 한 100명 모여서 행사를 했고요. 대한민국 특강 강사단 명품 강사 아카데미 이번 다음 토요일 한다 했잖아요. 5월 4일날 그 한 사람 중에서 뽑았어. 뽑아가 36명을 특강 강사로 발족을 시킨 거예요. 2기 작년에 2기 이번 7월달에 3기 나옵니다. 그 특강 강사는 발대식을 서울대학에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희. 아 맞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120세까지 45년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행복주사 의미는 뭐냐? 영어로는 Happiness Consultant다. 따라서 Happiness Consultant. 예. 자 이거는 그렇고요. 이 내용은 뭐예요? 행복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주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친구한테 야 부동산 땅 좀 올랐나? 그게 땅값 떨어졌나?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고차원적 가치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야기와 전하는 건 다르죠. 여기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은 강의상에서 이야기합니까? 전합니까? 전하죠. 이야기는 그냥 잡담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밥 먹었나? 어디 가나?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전한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뜨리고 있어요. 그걸 막 풍구를 돌려가지고 불씨를 막 키워서 불을 확 태워가지고 자기 머리카락까지 막 태우는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 행복을 코칭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행복을 코칭하는 코칭하는 전문가다. 전문가다. 전문가입니다. 행복지도사 자격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 자격 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2011년 08345로 정식 등록이 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자격증 이거는 비록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민간 자격증입니다만 정부에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회 볼 때 좋습니다. 자네 무슨 자격증 있는가? 나는 행복지도 자격증 있네. 자네 그런 거 없는가? 이거 받고 오게. 자네가 집을 가정 경영자가 되려면 행복지도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들고 오면 저한테 사인만 주면 술 먹으면 안 돼.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전봇대 그러면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를 정신 번쩍 차리고 행복지도사가 되든 행복상담사가 되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협회는 협회 조직 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는 우리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는 이런 조직입니다. 신문사, 출판사, 명품 강사 아카데미, 대한민국 특강 강사단, 시니어 노블레스 타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신문사도 있고 평생교육원 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장되어 있고요. 행복연구소 그리고 행복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행복대학교 치면 나옵니다. 다 우리 협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맡아 있고 바로 우리 지금 예명숙 박사님이 행복대학교 가칭 아직 가칭이에요. 정부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칭 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이 있어요. 저분이 70명 석박사급 70명 교수 요원을 지금 선별하는 그 뭐라고 하나? 책임자? 끝발 있는 사람 그런 분입니다. 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저한테 올라오지 않아요. 저분이 그때 버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굴 다 찍어놓고 가세요. 혹시 행복대학교 교수할 생각 있는 분들은 석박사 교수님에서 네. 예명숙 박사님하고 예명숙 박사님 부산시청 공무원이에요. 저분하고 좀 짜오면서요. 네, 우리 행복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이고요. 왜 이 행복지도사가 명품이냐 이런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지도사라는 자격증 안에 목사님이라는 분도 들어가고 목사님이 행복지도하지 그럼 불행지도합니까? 의사도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 치료해서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결국 행복지도사라는 말 안에 모든 좋은 이야기 다 들어가. 강동하게. 그래서 행복지도사라는 이름이 포용성이 있어서 명품이라는 거고 서울대학에서도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지금 뜨고 있고 아셨죠? 세계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행복지도사가 그렇고 정부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식 등록이 된 자격증이고 그래서 명품이고 또 창시자 김용진 교수가 잘생겼습니까? 자, 그럼 이거 자격증은 어떻게 되냐? 3급은 인턴이에요. 오늘 3급이에요. 신청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교재는 쓰고 그 입금을 12만 하시면 여기다가 교재가 나가요. 책을 드립니다.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오늘 하는 분들 시험 안 보고 할 거예요. 시험 볼 시간이 없어. 제가 얼굴 다 보니까 다 시험 됐어. 내가 질문한 거 다 했어. 행복조사 창시자 누구냐? 김용진 교수. 이 중에서 누가 잘생겼냐? 김용진 교수. 답은 돼서 10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7점 이상이면 되니까. 예. 그 3급 맞힌 사람들은 2급 과정 들어가요. 2급은 5주 과정이에요. 3시간씩 5주 준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1급 과정은 10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조사 2급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아니면 그거 없으면 의대를 가세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치과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의료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법조인이 되면 됩니다. 고집해서 하면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시면 돼요. 그거 안 되면 대학교 외래교수 하세요. 외래교수 이상. 대학교. 하셨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유치원은 됩니까? 유치원 교사 됩니다. 유치원 전교사. 예.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안 됩니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 2급까지 들어올 때 안 받아줘요. 왜? 행복지도사는 대빵이에요. 대한민국에. 아주 최고 엑셀런트한 라이선스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3급에.
그런데 그분들은 행복 지도 교수가 되고 싶은 게 비전입니다. 왜요? 앞으로 행복학과가 생겨. 심리학과, 철학과 다 없어져. 행복학과를 바꿔줘 대학에. 그래서 그때 행복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미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행복 지도 교수는 행복 지도사는 3급은 누구나 받지만 2급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받고 1급은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이 3가지 이상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학 출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고 평생교육사 갖고 있든지 대학 출강하면서 판사이면서 의사든지 이런 겁니다. 그죠? 성직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신부님, 선님, 수녀님 다 돼요. 이것도 하나의 자격증 인정합니다. 왜? 이분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도 자격증 하나를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은 반 목사예요. 반. 예, 반 목사님. 그래서 인정해요. 충분히 그분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면서 사회복지사이면서 평생교육사이면은 2급 들어올 수 있고 1급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가지니까 1급까지 갈 수 있고. 근데 목사님인데 다른 건 없어. 그러면 2급은 할 수 있는데 1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품 강사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돼요. 명품 강사 아카데미 들어오면 자기가 하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하나가 돼 있고 명품 강사님 하나가 되잖아요. 평생 교육사나 사회복사를 하나 더 얹으면 돼요. 그래 1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1급 들어오면 행복지도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문토가 그렇습니다. 요것만 그래요.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는 행복지도사 3급을 가진 사람은 3급 들어갈 수 있어요. 그 3급 마치면 거기 2급 그냥 갑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행복교육사 3급을 받으시면 행복교육사 2급을 그냥 갈 수 있어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예. 지금 김희정 선생님은 오늘 4가지 신청을 했잖아요.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4가지잖아요. 요 4가지를 신청하셔도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하나와 동일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 4가지를 하든지 명품 강사 아카데미 들어와서 명품 강사가 되든지 하면 하나를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읽을 과정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합니다. 재미있어요. 청취자가 재미있게 생겼잖아요. 재미있습니다. 신분증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자격증 4개 이렇게 나가고 한 개만 받으면 달리 나갑니다. 행복지도사만 하면 다릅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전부 특허 낸 거, 특허청에 행복상담사에 특허 난 거예요. 특허 낸 거고 이렇게 교재 내용이고요. 이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보수교육이 있어요. 2년 뒤에 반드시 교육받아서 안 받는 사람 아웃입니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조사가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은 2만 원 내면 되는데 행복지도사 하나만 신청하면 자격증이 이렇게 나가요. 신분증 다릅니다. 웰빙 전문가 신분증이 아니고 그냥 행복지도사 3급 신분증 이렇게 나갑니다. 취득자별 성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2011년도에 성직자가 약 33% 이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주소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활동하느냐? 이렇게 종교, 교육, 의료, 복지,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에 가셔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멘토, 상담사 이런 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신분증, 자격증 카피해서 첨부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요. 막 다 보내줍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다 취직됩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사고 싶었을 때가 다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내야 돼요. 그 다음은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땄다고 다 취직됐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니에요. 의사 면허는 자기가 따고 그 다음에 이력서 써가지고 병원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는 자기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